교통국제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미국의 교통공학자 오웬.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다음날 국제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간단한 미팅을 가질 거라는 말을 듣는데요. 당연히 그는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에서 회의실을 빌려 미팅을 할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인 직원은 황당하게도 그들이 버스 안에서 미팅할 것이라 말합니다. 살다 버스 안에서 미팅을 하자는 사람들은 처음 봐 황당함을 느끼는 오웬. 그렇지만 그는 버스 안에 들어간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해당 사연은 미국인 오웬 씨가 블로그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 때문이었는데요. 교통투자재원의 소요 전망,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항공 물류 산업의 인적 역량 확보 방안,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산업혁신 정책 등 흥미로운 섹션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미나 자체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리란 생각에 기뻤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현재는 그 친구들이 대학에서 교통공학과 교통관리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척 보고 싶었죠.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온 세미나 관계자들과 만나서 설명을 듣고 호텔에 짐을 내려놓은 후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들은 먼저 일어나 저에게 포옹을 하며 몹시 기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저 또한 그리워하던 친구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쁨의 포옹을 나눈 저희는 다음날 세미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근처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오전에 세미나 주최 측에서 마련한 전세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약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생각보다 숙취가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전 마신 숙취 해소제를 마신 덕분인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숙취 해소제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이 창업한 81랩즈라는 회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만들어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무척 다양한 숙취 해소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세미나가 걱정되어 마신 거였는데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미국에서도 술 마실 때 자주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세미나 관계자는 세미나 시작 전 간단한 미팅을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연히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지에서 다른 회의실을 빌려 미팅을 할 것이라 여겼는데 놀랍게도 세미나 관계자는 버스 안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당황했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버스 안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좌석에 앉아서 서로 뒤돌아보고 이야기하라는 소리인 걸까요? 스크린을 띄워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할 수조차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영 황당했지만 대체 버스 안에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려는지 호기심도 들어 특별히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곧이어 전세버스가 도착했고 한 명씩 버스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 안으로 들어간 순간 왜 버스 안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좌석에는 사이드 테이블과 함께 콘센트와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세미나 관계자는 와이파이가 있으니 사이 테이블을 열어 개인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개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화면 밑에 있는 뚜껑을 열면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굳이 충전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전을 할 수 있어 편리해 보였으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 위에는 작은 거울도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핸드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수행하거나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인터넷을 연결해 유튜브도 볼 수 있었죠. 자리에는 버튼을 눌러주면 옷걸이를 걸 수 있는 공간도 존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개인용 사무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개인 사무용 공간으로 구현한 곳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사람들이 떠들면서 놀라는 탄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버스를 처음 탔을 때 뒤에 좌석이 아닌 다른 공간이 있긴 했었죠. 뒤쪽을 가자 정말로 회의실인 것처럼 구성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컴퓨터를 연결해서 화면을 띄울 수도 있으니 이 정도면 미팅을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는 일단 착석하고 있으면 미팅을 시작할 때 부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탄 지 20분쯤 지났을 때 짧게 미팅을 진행하자며 관계자가 저를 비롯한 세미나 참여자들을 뒤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옆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저희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건네주더군요. 뒤쪽에 있는 회의실에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옷을 걸 수 있는 옷장과 여분의 분의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미팅이라던 회의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됐고 미팅을 끝난 뒤엔 얼마 지나지 않아 세미나 장소에 도착했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세미나를 듣고 저 또한 발표자로 나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관계자들과 세미나 참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에서는 저런 버스를 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면서 업무용 버스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버스들을 타봤던 다른 참여자들 또한 제 말에 공감하며 극찬했습니다. 관계자는 그 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현대 유니버스 모바일 버스라는 명칭을 가진 업무용 오피스 버스로 아직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많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도 K리그의 전북팀이 그 차량의 기반 모델을 제공받아 작전 지휘차로 사용했는데 꽤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뒤로 2022년에 만들어진 게 유니버스 모바일 버스라고 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저는 미국에서도 이런 걸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버스를 타면 웬만한 곳들은 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 미국 기준으로 그리 멀지 않은 도시도 몇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차라리 시간이 하루만큼 걸릴 만큼 먼 거리에 있는 도시는 버스 대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면 되는데 몇 시간 정도 거리는 그러기도 애매하죠. 그런데 이 버스를 이용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줄 아는 한국의 센스와 기술력이 부러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게 특별히 제작된 버스이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당연히 좌석만 달랑 있는 버스만 있을 거라 예상했죠. 그러나 세미나 이후 돌아가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친구들과 경주에 놀러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탄 고속버스는 프리미엄 버스였는데 프리미엄 버스라고 해봐야 좌석이 더 넓고 깨끗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프리미엄 버스를 타서 안을 살펴본 순간 제가 탔던 업무용 버스처럼 작은 화면이 좌석 앞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탔을 때 사람들은 좌석을 젖히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자리에 앉아 개별 스크린 화면을 보면 TV를 시청할 수도 있었고 라디오를 볼 수도 있었으며 USB를 연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업무용 버스처럼 인터넷을 연결해 유튜브를 보거나 서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폰 미러링을 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린에 띄울 수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응급 상황에서 기사를 호출하는 기능도 있었으며 운행정보란을 클릭하면 앞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았지만 뭐니 해도 마음에 들었던 것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에는 각 좌석마다 커튼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버스 안에서 몇 시간 타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같이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버스 안에서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런 커튼이 있으면 저도 다른 사람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맘껏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커튼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이 먹고도 철없이 애같이 구는 친구놈들이 커튼을 열고 제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을 찍는 작태를 부리기는 했지만요.
도대체 이놈들은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는데도 무슨 어린애처럼 이런 장난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도 그런 장난기와 순수함을 지녔기 때문에 저희 관계가 더 잘 유지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국에서 신기한 버스들을 타고 온 저는 직접 찍어온 동영상과 사진으로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한국의 버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부럽다면서 왜 미국은 이런 게 없냐? 고 한탄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한국에 가보면 꼭 다시 오피스형 버스와 프리미엄 버스를 탈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분명 더 발전해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한국의 버스를 보고 감탄한 교통 전문가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